전기 설비 마지막 이제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번부터입니다. 320. 전력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설비 용량분의 지금 보시게 되면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용량이 100이고 최고 전기 많이 쓸 때가 60까지 쓴다라고 하면 수용률은 60%, 0.6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21번. 어느 수용가의 설비 용량이 각각 1, 2, 3, 4kW인 부하 설비가 있다. 수용률이 60%라고 하면 그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수용률이 60%래요. 0.6이래요. 근데 설비 총 합쳐서 1, 2, 3, 4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10이죠. 10분의 얼마? 뭐 x라고 해보죠. 10분의 x 했더니 0.6이래요. 그러면 x가 얼마입니까? 6이겠죠. 6. 답은 2번. 322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 10, 15, 22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이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등률.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부등률이라고 하게 되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지금 50이죠. 50분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은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2 하게 되면 52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4. 기억해야 될 거. 부등률은 반드시 무엇보다 크다? 반드시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나 계산 모르겠다.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푸는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등률 물어보게 되면요. 1보다 조금 더 큰 거 찾으면 돼요. 그럼 돼요. 1보다 조금 더 큰 거 찾게 되면 됩니다. 2는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그냥 322번은 보면 답이 1번이에요. 323번.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부등률 1번. 324번. 어떤 공장의 수용 설비 용량이 1800kW, 수용률은 55%. 그러니까 1800만큼 용량이 있는데 최고 써봤자 그 55%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균 부하 역률은 90%라고 한다. 이 공장의 수전 설비는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변압기 용량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전 용량은요. 설비 용량은 역률분의 최대 수용 전력 아니겠습니까? 최고 많이 쓸 때. 최대 수용 전력.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역률이 0.9가 되고요. 설비 용량이 1800에다가 수용률이 0.55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1100 되겠네요. 답은 1100. 3번에. 변압기는 1100이면 된다는 거예요. 325번. 배전계통에서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분의 각각 최대 합친 거. 4번. 326번. 부하 설비 용량이 600,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사실은 뭐예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326번에 부등률이 1.2 부하 설비 용량이 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하 설비 용량이 600에다가 그다음에 수용률 0.6 곱하게 되면은 이게 최대 수용 전력 아니에요. 여기다가 부등률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1.2 나누게 되면은 부하 용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 답은 300이죠. 327번. 설비 용량 및 수용률이 표와 같은 수용가가 있다. 상호 간의 부등률은 1.1로 할 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부등률이 합성 최대분의 각각의 최대의 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합성 최대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합성 최대는 그럼 얼마입니까? 부등률 분의 각각 최대죠. 분의 각각 최대의 합. 그럼 지금 부등률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1이라고 했고요. 1.1. 각각 최대를 구하면 되죠. 자, A는요, 160인데 설비 용량이 160인데 수용률이 50, 최고 많이 쓸 때는 50%까지 쓴대요. 더하기. B는요, 150인데 최고 많이 쓸 때는 60까지 쓴대요. 60이 아니라 여기 0.6으로 해야 되겠네. 그쵸? 0.5, 그 다음에 0.6. 그 다음에 C는 100인데, 설비가 100인데 최고 많이 쓸 때 50%까지 쓴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성 최대 전력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 200. 이게 나중에 이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328번. 설비 용량이 800,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이 변전시설 용량의 최저는 얼마큼이 되는가? 역류는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자, 328번. 변압기 용량 물어보는 거예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리고 역률 부등률 나누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역률이 얼마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부등률이 얼마냐? 부등률은 1.2, 그 다음에 역률은 0.9 분의 설비 용량은 얼마냐면 800. 근데 최고 많이 쓸 때는 이 설비의 60%까지 쓴대요. 계산하게 되면 444kg가 됩니다. 329번. 설비 용량 합계가 3kg인 주택에서 최대 수용 전력이 2.1kW일 때 수용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총 설비 용량이 얼마예요? 이 주택에서. 설비 총 갖추고 있는 것이 3kg래요.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쓸 때가 2.1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쵸? 0.7, 70%, 4번. 330번. 설비 A가 150, 수용률이 0.5, 설비 B가 250, 수용률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이면 부등률은 약 얼마인가? 부등률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저기 부등률 합성 최대분의 각각 최대죠. 합성 최대는 지금 235예요. 시간적으로 다 따졌을 때 최고 많이 쓴 거는 A, B 합치게 되면 235예요. 근데 각각 최대는 A는 150 곱하기, 자, 최고 많이 쓸 때가 0.5, 50%고요. 그 다음 B는 250, 그 다음에 곱하기 0.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1.17, 부등률은 1.17이죠. 331번.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 다운라이트 방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 조명에서 복도 같은 데 많이 사용되게 되죠. 332번. 직접 조명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직접 조명, 직접 비추는 거죠. 3번에 등기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소화는 아니죠. 그쵸? 최대화하는 거죠. 그쵸? 333번. 등기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 조명의 장점이 아닌 거죠. 333번.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전반 조명. 334번. 천장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눈부심이 없고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 있는 조명 방식은 이번에 간접 조명. 335번. 상향 광속과 하향 광속이 거의 동일하므로 사향 광속으로 직접 작업면에 직사시키고 상향 광속이 반사광으로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조명기구는 전반 확산 조명기구.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장이 있고 조명기구가 있게 되면 조명기구의 일부는 밑으로 내리고 일부는 위로부터 반사시켜서 조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336번.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같은가? 4번의 휘도가 같죠. 337번. 빛을 아래속에 확산, 복사시키며 또 눈부심을 적게 하는 조명기구는 루버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거실 등에는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덮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글로브예요. 그게 글로브고, 루버라고 하는 것은, 왜 형광등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격자 칸막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루버라고 이야기합니다. 339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몇 루멘 퍼 와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가? 70 루멘 퍼 와트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339번.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F40. F는 형광등 표기입니다. 40은 40W짜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광등 40W를 얘기하는 거죠. 340번. 무대 조명의 배치별 구분 중 무대 상부 배치 조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서스펜션 스포트라이트.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서 부분 조명하는 거. 341번. 등기구 중 특별히 표시할 경우 용량 앞에 각각의 기호를 표시한다. 알맞게 표시된 것은 무엇이냐? 1번에 형광등. 형광등 뭐예요? N. 이번에 수은등은요? 수은등은 H입니다. H. 나트륨 등은 N. 메탈 할라이드 등은 M. 342번. 다음 중 휘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4번에 SB. 이거 스틸브라고 합니다. 스틸브. 343번. 조명에서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인가? 광도요. 344번. 조도를 구하는 식은 무엇이냐? 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적당 광속이 얼마큼 입사가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조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이죠. 345번. 60 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2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30도 기울어진 평면 위에 조도는 우리가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조도는요,
거리 역제곱분의 i하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지금 거리가 2m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4분의 i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 계산하게 되나요? 그러면 13 룩스 되겠네요. 346번 방의 폭이 x, 길이가 ym, 작업면으로부터 광원 높이까지 높이가 h일 때 실지수는 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방의 주도 특성을 구하게 될 때 그 방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답 3번처럼 계산합니다. h하고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y. 347번 광도가 160 칸델라인 점광원으로부터 44m 떨어진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기울기로 60도 설치된 간판의 조도는 몇 룩스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똑같은 거죠. 거리 역제곱의 법칙. r 제곱분의 i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거리가 얼마냐고 했으면 4의 제곱분의 i 광도가 160 곱하기 코사인 60인가요? 계산하게 되면 5 나오게 되네요. 지금 이게 347번 문제.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CBT 예상 문제, 그리고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 산업인력공단의 최근 CBT 문제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지를 풀게 되시면은, 거의 풀게 되시면 합격이 저는 어느 정도, 합격된다고 저는 그렇게 충분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한 번에 이 책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여러 번 이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루에 공부를 딱 끝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시간씩 5일을 공부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2시간씩 5일을 공부하는 것이 똑같은 시간 대비 더 학습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마지막 강의를 푼 저와 이 순간 여러분은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 페이지를 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교재를 2번, 3번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기 기능사 필기 수준을 넘어서 전기 기사로 가는 그런 기초 단계를 아주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다산에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언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또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